자, 2024학년도 서울교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바로 면접 구술. 자, 여러분들 수능이 있고 17일 날 수능 다음 날 1차 합격자 발표하고 그다음에 11월 25일 날 2단계 면접 구술 시험이 있죠. 글쎄 뭐냐 제시문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있었고 사양인재 전형도 있었지만 사양인재 전형은 지금 이제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을 짤막한 지문을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주긴 주는데 좀 짧게, 그죠? 약간 교직 인성, 교직 적성 이런 것들에 어떤 준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어때요 좀 예비 서울교대생으로서 또는 교육대학에 입학을 해서 예비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잠재적인 역량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스크린하는, 그죠? 그런 장치인데 역시 이제 면접 구술이라는 건 면접관들의 어떤 그죠 뭐랄까 면전에서 얼굴을 접하고 말이죠. 직접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외적 자세, 면접관과의 아이 컨택 하는 거,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소통의 힘.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예비 교사로서 말이죠. 보통 초등 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교육의 현장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 그다음 교과 지도도 하고 전 교과 과목을 다 지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울러 자, 인성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돈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또는 이제 학생 상담도 있지만 또 학부모 상담도 있고 자 등등. 더군다나 이제 점차적으로 어때 자녀들이 한 가정의 자녀들 보통 뭐 많아봤자 2명 정도, 그죠? 또는 요즘 뭐 저출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어때요?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지금, 교대 진학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뭐 교권 침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이런 교권 침해 이런 것들은 뭐 사회적으로 어떤 정당화해서 정식적으로 문제 해결이 완벽화된 건 아니지만은 정부, 교육부에서도 여러분들 있죠? 교권의 어떤 그 확보 또는 교권 보호 측면에서 최근에 좀 바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면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교권 침해다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한테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아직 학생이고 예비 교대생이기 때문에 교대를 다니는 교대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대 4년 기간에 걸쳐서 어때 우리 교육대학의 학업적인 어때 좀 뭐랄까 측면에서 적응을 해서 제대로 4년간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면접시험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정치적인 색깔, 사회적인 논란, 이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출제가 안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장 어때요? 가장 일종의 여러분들이 서울교대를 진학하려는 예비 교사로서, 저는 초등교사로서 거기에 어떤 범접해 있는 측면에서 잠재력, 내적 잠재력이 제대로, 그죠? 있는가? 어떤 훌륭한 능력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교대 지원할 정도면 이미 서류 패스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일종의 학교의 어떤 내신 성적이랄까 이미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죠. 참고로. 자, 좀 교직 인적성을 평가하는데 뭐 재심을 거창하고 예년처럼 좀 통합교과적으로 다면적 사고 요구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작년도 기출문제하고 재작년과 같이 한번 견주어서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있죠. 일단은 정통파의 사범대 졸업한 국어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있다가 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입시 교육을 전담하면서 여러분들 수능 국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교대나 사범대학 있죠. 교직 인적성 쪽에 일단은 뭐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죠. 일종의 바로 면접, 그죠? 이런 걸 대비하는 측면에서 일단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대치동 보는 스카 입시 교육, 그 다음에 서초 방배우 스카 입시 교육 있죠? 요 2개 학원에서는 주로 이제 수능 중심에 또는 논술 중심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면접 전문에 컨설팅 하주는 스카이 진학 교육의 전문 우리가 캠프가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면접을 책임지고 지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뭐 교육원장이면서 어때요? 여러분 면접 구술 책임지고 그다음에 논술 교육 총괄하고 또는 수능 국어 있잖아요. 이걸 책임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죠. 금년도 있죠. 일단은 11월 얘기 나온 것처럼 25일 날 딱 면접 구술을 통해서 이제 12월 15일 날 뭐 어때요?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어때요? 복수 지원 거의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경인교대는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춘천교대는 면접이 없어지고 그다음 면접이 그나마 전통적 면접이 그대로 존치한 학교가 지금 여러분 지원한 서울교대하고 교원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어때요? 서울대 사범대학에 이제 정통고 일종의 바로 면접을 제대로 좀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일단 저는 그 사범대학 교육대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면접 구술을, 여러분 선배를 좀 교육하면서 많이 합격을 시켜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하고 준비하는 게 또는 어떤 방향으로 멘토링 해주는 게 여러분 있죠. 일단은 지원하는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우리 전문가들이 말이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프레임 잡아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말이죠. 1단계 11월 17일 발표하고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저녁 있죠. 세 블럭이 있습니다. 하루에 면접, 수강 신청이 가능한 블럭이. 그래서 보통 한 4회에서 8회 정도 여러분 개인별로 있잖아요. 개인별로 진행하니까 일단은 기출됐던 문제 버전, 자체 개발한 문제 뱅크, 많은 문제를 통해서 있죠. 그야말로 가장 사범대 교대 면접에 특히 서울교대 버전에 맞는 그런 면접을 여러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학습을 할 기회가 바로 우리 스카이 입시 교육의 바로 스카이 진학교육 자 면접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지도합니다. 해갖고 왔고요. 자, 1946년 개교를 한 이로 초등교사 양성의 대한민국 최고의 메카로서 있죠. 일단 여러분 서울 교육대학이죠. 그래서 경기 공립사범학교로 출발이 됐죠. 자, 일단 말이죠. 저를 비롯해서 이제 또 총괄하는 우리 매니저 선생님 계시죠. 최건서 서울대 교육학 박사이신데 아무튼 이분.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어때요? 경영대학 졸업한 임근상 어때요? 교육공학 일조 전문가가 계십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여러분들 있죠. 일단 면접함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닥터 노을로 센터장이 따로 계시고. 아무튼 저 과학 쪽 버전은 또 우리 유홍석 이학 박사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효율의 면접을 갖다가 면접 캠프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한 마음으로 있죠. 일단은 뭐 서울교대 일종의 바로 캐치프레이즈죠. 슬로건입니다. 자, 서울교대는 말이죠. OC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C. 그 다음에 캐릭터, 인성이죠. C. 그 다음에 융합 능력, 컨버전스, 그죠? 자, C. 자, 근데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C. 코칭하는 거 있죠. 코칭. 여러분들 있죠. 예비고사야. 또 교사로서 이제 인관 부임을 임용이 돼가지고 현장에 학교 현장에 가면은 어때 초등학생들 있죠. 1에서 6학년까지 담임을 맡게 될 텐데 일단은 코칭, 소통하는 역량, 그죠? 의사잔대라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지식 또는 교과 자 학습. 그 다음에 어때 상담, 자 등등 소통하는 역량. 그러면서 어때요? 결과적으로 코칭. 그러니까 이 5개가 서로 연계되어 있죠. 의사소통, 자 그 다음에 인성, 융합, 창의성, 코칭. 5개 이 OC 있잖아요. 요걸 갖다 면접 구술의 평가의 그런 준거로, 자 그 다음 베이스로 활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 교대는 어찌됐든 21세기 글로벌 시대 교육을 선도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목표가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자 전형, 코미트먼트 C, 자 개방, 자 오픈니스, 전문성, 프로페셔널리즘, 자 그 다음에 있죠 도전, 자 인슈얼리즘, 해서 뭐야 CO, 자 PE, 그죠? 그 전념, 개방, 전문성, 도전 이런 바로 인재상을 갖다가 자 일단 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들은 말이죠. 일단은 그 인성, 다양한 자기 성찰과 기회를 통해서 인성 함양과 건전한 교육권을 확립하는 거, 이 역량이 있는가? 또는 어때요? 융합, 스팀 기반이죠. 저 일종의 바로 SNS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문 간의 상호 이해와 융합 능력 향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AI 교사도 도입이 되기 때문에 숙제 질문 나왔잖아요. 본인이 초등학교 교사가 임명이 되어서 교실이 현장에서 AI 어때요? 로봇 선생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 한번 자신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그죠? 이거니까. 또는 어떤 교과목을 갖다가 지도할 때 아이들한테 AI 교사를 활용할 건지 로봇 교사입니다. 이미 어때요? 의대 쪽 의사로서 왓슨, 그죠? AI 의사 왓슨. 주로 어때요? 암 같은 정밀 진단을 할 때 이 로봇 교사, 로봇 의사를 많이 활용하는 이미 의학적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창의성,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 코칭, 교수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협력자죠. 학생들이 협력자입니다. 수직적인 게 아니고. 자 그러면서 수업 능력을 좀 업시키는,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죠. 예비교사로서의 그런 소통 능력을 갖다 제고하는데, 아무튼, 인성, 융합, 창의성, 코칭 있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자, 요걸 갖다가 일단은, 여러분들 예비 신입생으로서, 예비 서울교대생으로서 이런 5가지의 그런 소양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게 면접 구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학년도에 수시 모집이죠. 서울교대가 일단은 현행 10건, 2013학년도에 10개였는데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기타, 특별전형,
어찌됐든 5개 전형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요.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이 제일 비중이 크죠. 많이 뽑고 사양인재 전형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수시 모집 전체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서 국수형 사탐과 탐 4개 영역 합 9등급 이내입니다. 항수한 4 이내입니다. 참고로. 근데 학교장 추천이 이제 고3 최저 기준의 기존 3% 이내에서 고3 최저 기준이 바로 0.03 소수점 이하 첫째째라도 이제 올린다 그랬습니다. 자, 이미 뭐 원서 다 됐으니까. 자, 참고로 수시 모집 전형이 있잖아요. 수시 모집 전형이니까 지금 학교장 수는 40명이고 교직 인성 우수자가 어때요? 100명. 기타 기획균형 원 이제 국가보훈이 5명, 농어촌이 10명, 교육균형 특별전 2가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 19명, 장애인 등 11명, 기타 재외국민 특례가 바로 어때요? 7명, 북한이 딸 학생 3명이죠. 그 전형 방법으로는 일단 교가 있잖아요. 1단계 교가 100%로 2배수로 선발해요. 2배수로. 일단 11월 17일 수능 다음 날이죠. 2단계는 면접이 어때요? 일단은 자, 면접이 바로 어때요? 1단계 50%에다가 이제 자, 면접이 50%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면접이 20%입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은 어때요? 면접이 50%야.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학생부 종합이 워낙 면접이 비중이 크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일단은 자, 2배수로 뽑아가지고 면접이 20%입니다. 근데 학종의 경우는 2배수로 뽑아가지고 면접이 50%죠. 11월 25일에 면접이 있다는 겁니다. 기타 이제 특례나 이런 면접 100%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일단 뭐 반영이 바로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는 거. 자, 이 점 여러분 염두에 두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학교장 추천하고 교직 인성 우수 있죠. 요 2가지 버전은 4개 영역의 수능 최저 합이 9 이내입니다. 근데 어때요? 자, 기획균형 1, 2 있잖아요. 자, 이 경우는 어때요? 4개 합이 12등급 이내죠. 그런 점에서 일단 학종이지만, 똑같은 학종이지만은 일단 교직 인성 우수자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4개 합이 9 이내다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 있죠? 학교 추천 받은 사람들 어때요? 정원이 40명이고 어찌됐든 학종의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이 100명 제일 많습니다. 일단 이제 어때요? 기획균형은 학종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균형은 학종.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원 내로 있죠? 그러니까 학종의 기획균형 2하고 기타 특례하고 북한이 있다잖아요. 정원 내로 뽑잖아요. 그죠? 이게 정원 내기 때문에 정원 내가 155명이잖아요. 그죠? 참고로.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점 아시고, 일단 학교장 추천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40명이더라.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1단계 2배수로 뽑습니다. 2단계 어때요? 자, 일단 면접이 20%죠. 200점. 1단계 성적을 800점 안고 오니까 총 800점으로 사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면접평가는 어찌됐든 말이죠. 아까 얘기대로 OC 있잖아요. 그죠? 인성, 적성, 교직, 교양입니다만은 자, 인성, 캐릭터, 교직 적성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코칭하는 거 있죠. 직접적으로 교직 적성이라는 게 교사로서의 어떤 잠재성이 있는가. 현장에 갔을 때, 자, 일단 자, 교사가 됐을 때 교실의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이게 말이 너무나 어때요? 꽉 막혀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 그죠? 그러면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때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 그죠? 학생들하고 교과적인 면, 인성적인 면도 마찬가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교직 교양 측면에서 교사로서 교육과 사회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창의성, 문제 해결력, 자, 그 다음에 융합력 있죠. 컨버전스,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는가. 또는 시사 이슈 같은 거 가끔 물어보죠. 본인이 금년도에 3학년으로서 어때요? 공부를 하면서 또는 최근에 코로나 아주 심했을 때 본인이 어때요? 일종의 바로 코로나19 때 비대면을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공부를 어떻게 했으며 그때 힘들었던 점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자기의 경험 얘기해 볼까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죠. 융합 역량입니다. 그죠? 참고로. 그 다음에 또다시 어때요? 현장에 가서 교사로서 이제 임용이 돼서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팬데믹 현상이 또 생겼다. 이럴 때는 담임으로서 어떤 가장 먼저 선조치를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그죠? 이런 것도 충분하게 개연성에 물어볼 수 있죠. 그 제가 이제 서울교대 기출됐던 면접 문제뿐 아니라 이런 예상되는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자, 공감해서 일단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학생부 종합의 교직 인성 우수자 모집인원이 100명이라고 그랬죠. 모집 단위가 초등교육학과입니다. 초등교육학과. 그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육 학교 추천도 초등교육학과더라. 그렇습니다만은 자, 1단계에서 일단 말이죠. 2배수로 뽑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1000점에서 면접에 500점 워낙에 당락을 좌우합니다. 1단계 생기분이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굳어진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수능 최저가 학생부 교과하고 학종에 바로 교직 인성이야 또 네 과목에 국영수 탐, 그죠? 일단은 자 9등급 이내니까 한국사 4등급이야 당연히 되겠죠, 뭐, 그죠? 제출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죠? 교직 인성 근접성은 어때요? 이쪽에 바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다. 근데 작년에 기출문제나 이런 버전을 가지고 있죠. 약간 어떤 상황을 주고 거기서 응대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바로 면접평가가 중요한 거죠. 면접평가는 바로 어때? 아까 버전이 50 부분, 교직인성, 교직적성, 교직교양인데 교직인성은 자 캐릭터, 교직적성은 아까도 봤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코칭하는 거, 교직교양은 이제 창의성과 융합 측면에서의 잠재 역량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수능이 어때요? 일단은 9등급 자 이내 네 과목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은 여기에 또 이제 뭐가 있냐?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까 이제 기회균형 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국가유공자 자녀, 자 그다음에 있죠 또 하나는 농어촌 전형. 여기까지는 정원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맥락이 똑같죠. 그렇지만 수능 최저만 조금 어때요? 12등급 가져가지고 일단은 자 그 제목 있다는 거 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 비중은 어때요? 교직 인적성 전형과 거의 똑같습니다만은. 자, 교직 인성 적성 있죠? 최근에 5개년간의 공통 질문, 예상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뭐 루소 같은 그 교육 사상가들,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필독도서 한 권을 반드시 챙기세요. 이미 생기부 제출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을 기반으로 면접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교육 관련된 도서 한 권 좀 완전히 어때요? 완독하고 마스터하고 시험장에 갈 필요가 있죠? 물어봅니다. 자, 읽어봤으면 어때요? 읽어봤다 이거야. 그죠? 교직 인적성의 과거 어때요? 자 봅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질문거리가 되고 기출문제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불구하고 대학생활 동안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제시하고 A로 물어보죠. 과거 코로나 기승을 부릴 때 면접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사 갖춰야 될 인성 한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학업계획이죠. 비전 포부, 그죠? 서울교대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자기소개서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죠. 처음에 구술된 게 없어. 기술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써 구두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소개서 없다 보니까. 조별과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조언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경험 비춰 말해보시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알고 싶은 우리 한국 교육의 장점 말하고 이런 장점 키우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예비 서울교대생으로서 한번 예비 교사, 초등교사로서 한번 자신의 입장 말해보시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죠. 돌출 질문으로서 많이 제시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전공 적합성, 그죠? 그 다음에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 해결 능력. 아까 이제 봐서 OC에 해당하는 게 다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일단 여러분 두루두루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자, 물론 이제 이런 전문적인 학과는 없지만 심화 학습이 있잖아요. 서울교대가. 전공별 심화. 본인 주특기를 좀 가질 수 있는 교과, 선택 과목들이, 선택 전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전 과목을 지도하는데 초등교사니까 그럼 나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심화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서울교대. 자 그렇기 때문에 있죠. 그런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아주 어때요? 어느 전공 과목에 대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하고 싶으면 말해보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서울교대 면접장에 가야 됩니다. 어때? 그리고 이제 인적성 면접하는 데 있죠. 뭐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 그 다음에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차이점이 뭔지 말해보시오. 중등교사는 교과목이 전문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 초등교사는 전격 과목 지도한다. 장단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그죠? AI 인공지능 교사, 로봇 교사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봇 교사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계획을 말해보시오.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최우선 자질. 학교 모범생이 사회 모범생이 생각합니까? 등등. 소년법 개정, 안락사. 자, 존엄사 선정, 태아 성관별. 과거 교대연에 2년제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4년제잖아요. 2년제일 때 남학생들의 경우는 RNTC라 해서 일종의 일반 대학의 4년 대학에는 ROTC, ROTC는 소위로 군대를 가잖아요. 3학년 이상 군사교육 받고. 옛날에는 RNTC가 있어가지고 2년 동안 어때요? 부사관 훈련을 받고 어때요? 바로 교사로 임명을 하면서 자, 일단은 병역이 면제가 되는 그런 특혜라고는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죠. 교대가 2년제인데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학교 수행평가를 본인 해봤는데 장단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중일 때가 있는데 어때요? 초등학교까지 자유학기제를 하자? 동의하냐 반대하냐? 그죠? 이런 것도 충분하게. 자, 핀란드식 교육과 한국식 교육의 어떤 비교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알고 있는 바를 말해보시죠. 독서 활동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이유, 그죠? 교사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보시오. 왕따 겪은 주변의 사례, 그죠? 혹시 있었는지. 만약에 초등교사로 임명됐는데 우리 반 아이가
내가 담요 맡고 아이가 왕따를 겪고 있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말해보시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인적성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단문으로, 출제자가, 그죠? 평가자가 면접관이 질문 던질 수 있죠. 다 훈련합니다. 결국 말 여러분들이 어때요? 면접관은 아이 컨택을 하면서 답변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때요? 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답이 은근하게 있죠? 기대하는 바가 생각했던 그 답의 프레임이 있어. 이게 정답이야. 그죠? 근데 딱 화두를 던지는 순간 수험생이 지원자가 어때요? 면접관한테 딱 말을 던지는 순간 아니 횡하니 말이죠. 우리가 야구선수가 볼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도 볼도 있죠. 그죠? 이 볼은 볼인데도 너무나 벗어난 볼이야. 그죠? 이럴 때 면접관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거리고 싶지 않죠. 그죠? 나도 모르게 면접관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이렇게 되면 약간 분위기가 좀 썰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면접 구술은 일단은 이런 전문적인 지난 컨설팅 아카데미에 오면 캠프에 오면이죠.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말로 결국 계속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게 많아도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리고 예상대로 답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은 확 답을 문장으로 써서 암기하려고 그래. 암기했다가는 어때요? 면접장에 가서 어때요? 꼬여버리면 꽈배기에 되면 어때요? 그동안 당황해버리죠. 머리 하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있죠. 예상된 질문 답 있죠. 자 봅시다. 자, 2003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문제 면접 문제입니다. 질문이 하나, 둘, 세 개 줬어요. 어디 초등학교에서 학교간 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한국 학교배 우승 상품이 제공된다. 학생들의 팀 구성 방법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횡격히 대립한다. 하나는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 주로 팀을 구성하자는 거죠. 하나는 여러 학생이 골고루 참여하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상반된 아이들의 상황이 있어. 여러분이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해보시오. 자, 일단 답변 준비 시간이 약간 있겠죠. 그죠? 자,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하서 말을 유도를 해줘. 그죠? 저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 그죠?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 입장이라도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그죠? 후자 입장에서, 저기를 하겠다. 아니면은 두 상반된 입장을 다시 한번, 그죠? 어떤 투표식으로, 또는 어때요? 상반된 입장에서 계속 디베이트, 토론하게 만들어서 의견이 절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도록 해보겠다. 그죠? 아니, 확연하게 대립적인 관점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제가 생각하는 한 입장을 얘기해서 이 입장에서 반대 입장의 아이들을 설득을 해서 말이죠. 이해를 시켜 노력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버전. 말이 끝날 때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교직 역량, 그죠? 교직 적성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질문 2번.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현상을 마태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저명호학자에게는 무명호학자보다 명성과 보상을 많이 받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학교 현장에서 마태 효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마태 효과를 최소화하게 방안을 교사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제안하시오. 그죠? 자,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약자는 더욱 약해져. 보통 학교니까 강자, 약자는 어때요? 학교 성적을 거의 기준으로 많이 보겠죠? 또는 초등학생이니까 성적도 있지만 아무래도 있죠. 신체 발육 같은 거, 또 체육 활동 역량 같은 거, 그죠? 그럼 어때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야겠죠? 교과적인 면.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이상처럼 내신 몇 등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자, 약육강식 아니냐. 그죠? 약자가, 아니면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를 갖다 상정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순혈주의가 강해. 더구나 우리 한국 아이들 중심이 되는 학급이 구성해서 한두 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가 있다. 그죠? 그럼 이 다문화 자녀가 언어적으로 우리말 잘 못하니까 약자의 심력을 가지게 된다. 그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 역량이죠. 한마디로 교직 교양. 그죠? 사회적 안목을 보는 안면. 교직 인성, 교직 적성.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자, 질문 세 번째. 작년도입니다. 서울교대 기출됐던 거. 1980년대 시대 모라베게 역설이죠. 여기에 따르면 인간은 컴퓨터보다 지각과 인지를 잘하고 컴퓨터는 인간보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발달로 모라베게 역설을 반박하는 사례들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교직 교양이죠. 교양. 그죠? 교양적인 면입니다. 약간 어때요? 좀 아이디어가 요구되죠? 지식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서울교대가 작년도에 어때요? 좀 상황을 주고 그전에는 굉장히 제시문이 길었습니다. 다양한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었단 말이야.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교직 교양 이런 테마로 참고로 작년도 2020년도 서울교대 정시 면접 구술 문제입니다. 자, 교직 인성이죠. 사양이
담임, 과제물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고민에 빠졌어. 선생님이 말이 돼. 그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일부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오케이? 교사의 딜레마 상황. 그러니까 교직 인성, 교직 적성형은 알파 세대, 출생 동시에 인터넷에 언제나 인간을 디지털기를 사용한다. 알파 세대는 숏폼 위주의 영상 콘텐츠 소비에 이 선생님 익숙하다. 알파 세대 학습 특성을 제시하고 이런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말해보시오. 그죠? 어때요? 교직 적성이죠. 그러니까 자, 앞에서 봐도 서울교대 작년도 수시에서도 교직 인성, 교직 적성, 그 다음에 교직 교양. 맞죠? 정시에서도 교직 인성, 그 다음에 교직 적성. 어떤 상황을 주죠. 상황. 작년도 정시의 교직 교양은 집단 통일 과정을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고소해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어떤 사안에 대한 개인별 설문조사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소신대로 응답했다. 그런데 집단 토의를 거치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사람들은 집단의 의사결정에 따른 응답 결과를 보였다. 이러면서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집단 토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말해보시오. 교직 교양이죠. 자, 어때요? 짤막한 지문이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함의, 그죠? 이 문제의 의도. 어때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예비 교사로서 현장에 어때요? 자, 일단 임용이 돼서 아이들 지도할 때 보면 어때요? 이런 딜레마 상황들 또는 이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가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때요? 저는 예비 교사로서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제시문을 던져주고 답변 살짝 준비하고 구술하는 형태로 했던 게 작년도 수시 정시 서울교대 면접 구술이었대요. 기치입니다. 그죠? 출제 경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일단 그 이전의 상황, 그 기출됐던 문제들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문제들도 이제 약간 압축을 해서 압축을 하면 있죠. 이런 패턴으로다가 이렇게, 어때요? 좀 약간, 뭐랄까, 지문도 축소화해서, 저희가 이미 문제뱅크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설계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다 물론 생활기록부 있죠.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생기부 어떤 그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의 제시문하고 이런 게 연계하고, 그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식의 문제 있잖아요. 자, Q&A. 자,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결국은 면접관 앞에서 구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때? 면접 상황이 똑같이 해서 시뮬레이션, 가상적인 면접 훈련 있죠? 요걸 하고 시험장에 가게끔 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제 멘토링의 자, 포인트입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교대 일단 어느 정도 역량이 그야말로 출중하니까 서울교대 어때요? 서류 패스를 자, 해서 2차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월 17일 날, 아무튼 수능 다음날 1차 딱 합격이 되면이죠. 자, 2배수. 일단은 저희가 어때요? 스카이 진학교육 캠프, 면접 캠프, 서울교대 전문. 어쨌든 말이죠. 저도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정통파 사범대 출신으로서 교육 관련된 거, 저도 교육학을 부전공을 했고 꽤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말이죠. 교육학의 전문성을 묻는 건 아니잖아요. 교직 상황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 역량에 준하는 그런 거 보면 되겠죠. 다만, 자, 아까 얘기했죠. 문제 해결력이에요. 창의적으로. 그죠? OC가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비티. 그죠? 컨버전스, 문제 해결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직 교양 측면에서 유의미한 거죠. 자, 그런 걸 하시고 일단, 어때요? 2004학년도 서울교대 수시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더군다나 교직 우수자 전형. 그렇죠? 학교장천 전형, 어때? 이것은 면접 20%니까. 자, 그 점 아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 수능 끝나고 18일부터 24일까지. 시간대가 매일 오전, 오후, 저녁. 3블럭 중에 선택을 하면 됩니다. 최소한 4블럭 이상, 한 6블럭 정도. 하루에 1블럭 정도에도 관계없죠. 자, 그 점 아시고,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자, 그야말로 여러분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버전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야 뭐 여유가 있잖아요. 자, 그 점 아시고 12월 15일이 되면 서울교대 합격생이 되게끔 우리 스카이 교육의 지경 스카이 진학교육 면접 캠프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자, 멘토링 해줍니다. 자, 일단 면접 총괄하는 정통파 사범대 출신으로서 여러분의 합격 도우미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서울교대 진학의 뜻을 품었죠. 원서를 냈죠. 그 다음에 17일 날 어때요? 서류 통과했죠. 2배수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 활용 점정이 뭡니까? 자, 면접 구술이죠. 자, 당락 변수 면접 구술 확실하게 공략을 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여러분이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합격의 가능성을 모색해 봅시다. 자, 화이팅!